이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네. 첫 번째 당대표는 77.77. 두 번째 당대표는 85.4.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경선은 89.77. 민병덕 의원 좀 정치 생활하는 중에 저런 득표율 보신 적 없잖아요. 89.77. 예,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대철하고 70%대였죠. 예. 그러면서도 아니 8대2 정도 됐을 거예요. 8대2. 제가 정확하게 저번에 알려드렸죠. 70%대. 맞아요. 70%? 85 넘었어요. 정대철 네,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죠. 네, 엄청난 거였고 이것도 게임도 안 되는 거였고 그 자중자애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한테 자중자애하라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90%야. 네. 진짜. 자, 근데 이재명을 넘는 투표율이 있어요. 누구죠? 자, 첫 번째 북한인가? 이준석 어머. 당원 찬반 투표 92%. 아니 뭐 찬반을 왜 해? 만약에 단독 출마해서요? 이재명 찬반했으면요, 내가 봤을 때 99% 나와요. 99.99%. 이런 걸 자랑을 하더라고. 네. 찬반 투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선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한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돋보이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준석 후보님. 예. 그 전에 2021년에 안철수도 92%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찬반이에요, 저것도. 여기도 찬반.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컬트 정당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1인 그 안철수, 이준석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어서 의미가 없죠, 저게. 저런 게 바로 사당화입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공당이 그것도 아마 역대급으로 많은 당원들이 네. 투표를 해서 90% 정도 찍어 버린다는 것은 제가 가끔씩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여론조사에서 60이 넘으면 의미가 없다. 압도적이다 하는데 90을 찍는다고 하는 것은 당원 투표만 나왔을 때는 90%가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거 이렇게 강한 후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열망이 모인 거예요. 네. 지금 이 열받은 것과 그죠. 이 네. 원한과 분노와 맞아. 희망 네. 이게 다 응축돼 가지고 저 지지율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명태균이 지금 검찰 출석하더라고요. 석방되고 나서 지금 풀려났잖아요. 예. 오세훈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의기양양하던데 보니까 네. 표정 보니까. 실제로 비슷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세훈 측근 전화기에서 공표전 여론조사 발견, 그동안 주장과 배치. 아이고. 사실 명태균이가 이 오세훈을 주저앉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실제로 선거 못 나온 이유가 이거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옛날에 명태를 넘어섰는데 명태당 알죠? 생태탕. 아, 생태탕. 생태탕. 예, 예. 네. 넘어섰는데 명태균은 못 넘어설 것 같은데 네. 명태균이 오세훈을 주저앉힌 것 같아요. 실제로 홍준표도 사실 오늘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 걸려있던 측면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만든 뭔가 껄쩍지근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명태균의 저주 맞아요. 같은 건데 네. 그냥 참 결국 명태균은 지금 김건희에 대한 스탠스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입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포렌식해갖고 나온 증거들이 있어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공표전 여론조사 발견돼서 그동안 주장과 거짓말했다는 게 들킨 네. 거고요. 돈 흘러간 거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돈 흘러간 거의 대가를 통한 게 여론조사였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하는 것까지 진술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마지막 부인했던 게 보고받은 바 없다. 이거 여론조사 전달받은 바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고리가 채워진 거예요. 예. 자, 다음은 뭐냐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현충원에서 박명록 쓰는 장면입니다. 일단 자세히 보세요. 박명록 썼어요. 네. 저게 김병주 의원이 지금 저걸 촬영을 하잖아요. 네. 이 꼼꼼히 촬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 화제가 됐어. 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SNS 그렇게 찍은 게 이왕 들켰다. 대표님의 찍은 사진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해가지고 이런 거 누가 찍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사들이 올렸을 때는 사진 각도나 이런 것들이 저거 김병주 의원이 아까 그 동영상에서 찍은 바로 그 박명록. 예. 어제 현충 가셨나요? 못 갔습니다. 저희는 정무위 현안 질의가 있었어요. 국회 일정이 있어요. 그렇지. 네. 현안 질의가 센 중요하죠. 것들이 있어. 삼부토건, 그다음 MBK 홈플러스, 그다음 하나 에어로, 그다음 SKT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다 중요한 것들이네. 근데 저는 저 진짜 대한민국 있잖아요. 전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면 그 전에 가짜였다는 거거든. 네. 윤석열이 가짜였다는 것이
딱 대비되는 거죠. 가짜죠. 선거 구호. 네. 가짜죠. 네. 윤석열은 글씨도 가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캘리그래피처럼 이렇게 잘 쓰시나? 아 진짜 이 글씨 되게 잘 써. 네. 이게 서서 쓰는 거잖아요. 네. 잘 안 앉아서 쓰시는 정색하고 쓰는 게 아니잖아. 음. 자기 실력보다 덜 나오거든요. 네. 와 이 글씨 잘 쓰시네. 일단 윤석열은요, 저 글씨를 2줄 이상 본인 힘으로 못 씁니다. 네. 예, 쪽지가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조선일보 헤드라인 네.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헤드라인 2개가 있는데 이재명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조선일보가 일면 탑입니다 저게. 이제 무릎 꿇었네요. 이게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띄워주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조선일보 아, 또 내용이 또 헤드라인을.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인정했지만 그 다음 건 뭐? 저 네. 프레임으로 하려고 그쵸. 하는 거죠. 저걸 하고자 하는 이재명 거죠. 당선 때는 행정, 입법, 무소불위 2028년 총선까지 견제 세력 없어. 아, 그게 우리 그거 말하고 민주주의입니다.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라 다 국민이 선택해 준 건데. 그러니까 왜. 내란 특검하고 명태균 특검을 대선 한 2, 3일 전에 통과시켜요. 네. 네. 그러면 그다음 3, 4일 후에 이제 행정부로 이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하면 끝나요. 네. 이거 굉장히 살벌한 아. 얘기거든. 그게- 저 사인으로. 그게 제 1호 사인? 아. 제 1호 안건 처리? 1호가 특검.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조선일보의 민생이겠죠. 민생으로 가야지. 네. 아니 사실은 이게 조선일보가 전략이 잘못된 게 저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잖아요. 맞아. 근데 얘네들은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올리면 도움이 된다고. 예. 국민들 60% 이상이 내란 청산해야 돼. 민주당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당선되면 행정 입법 무소불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옳거니 하고 투표하게 돼 있다. 그렇죠. 우리 진짜 그거 원했는데 이제 더 이상 거부권 안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예. 때 민주당이 180석을 얻긴 했는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측면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123석으로 꽤 지냈잖아요. 근데 정권의 골든타임은 1년 안에 막 속도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딱 190석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내란 뭐 계엄한다 그러는데 계엄할 필요도 없어요. 계엄을 왜 합니까? 저 우리 민명도 그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 민생 정책들 있잖아요. 그것들 좀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원 없이. 그렇죠. 25만 원도 안 주려고 그렇게 길을 썼는데 저 정부는 지난번 정부는 얼마 전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통과된 게 하나 있는데 전 국민 이자 줄이는 은행법이에요. 아 너무 좋다. 가상금리 부당한 가상금리 빼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민생 김병덕 선생. 예. 민생 우와. 관련해 토론회도 되게 많이 하세요 진짜로. 지금 금리가 진짜 너무 힘들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 저는 뭐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아.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기자들하고 리뷰하고 있어요. 아. 법안 내기 전에 리뷰해서 이제 그것을 아, 지금 내일 모레 2차 리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수정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디지털 자산이니까 자산 눈이 기본법. 번쩍 띄었습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코인. 코인왕하고 상의하시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징인 거고 이재명 정부가 있고 이재명 정권이 있어요. 둘은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집권 여당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쿵짝이 잘 맞아야 되는 측면이 있죠. 이낙연 당대표가 이해찬 대표가 180석 만들어주고 떠났잖아요. 네. 그럴 때 개혁 입법은 그때 했어야 돼요. 근데 한 7, 8개월 하고 나서 대선 나간다고 사퇴해버리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네. 그때 그 8개월을 까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맞아, 맞아, 진짜로. 진짜.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당내 다음. 계신 분들도. 여기 뭐냐면은 우리 KBS를 안 보지 않습니까? 네. 저 쪼매난 파우치 그 사장이 있어가지고 안 조그만 보는데 파우치. 실제로 이번에 저 건진법사 이런 거 보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김건희 보도를 이렇게 안 할 거는 게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KBS 내부 비판이 직면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KBS를 안 보니까 보도 안 하는지도 몰라 우리가. 아니, 그렇지, 맞아, 안 보지. 지금 사실상 보면요, 그 언론을 방송 매체로는 MBC하고 JTBC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단독도 다 그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끼고 싶어가지고 가끔씩 SBS가 이렇게 간을 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너무 기회주의예요. 그 윤석열 내란, 그러니까 화면이 길어지면서 막판에 가면은 슬쩍슬쩍 기각이 될까나 싶은 뉘앙스 보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원래 옛날에 KBS 같았으면 무시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중요도를 저 뒤에 뭐 7, 8번째 꼭지 뒤로 보내가지고 그래도 보도는 했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안 보니까 누락시켜버리고. 네. 지난 25일이었나요? 그 고법에서 재수사 결정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완전히 거의 단신 처리예요. 맞습니다. 예, 예. 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먹방은 평소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승만, 박정희 참배, 보수 아젠다. 나도 먹방이라 그래서 한동훈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평상시 안 먹다. 좀 오른쪽 네 이재명 그 대통령 메뉴 먹고 있다 이런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뭔 뜻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먹방은 안 하시는데 유튜브로? 넘어갑시다. 아이씨. 아 꼭 이러더라고 여기는. 내가 최경락 망평은 웬만하면 제가 회피하는데요. 대인배라고 해서. 이재명,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면서 대인배라고. 최경락은요. 네. 진짜 지금 쭉 그 보고 있잖아요. 네, 예. 네. 너무 악의적이어가지고. 아, 이것도 약간 일부러 대인배란 말을 진짜 대인배라고 쓴 거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경락 자체에 최경락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 일단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최경락이 이재명을 좋게 평가한 게 어쩌다 나오면 그것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그림 만평으로 새날이 안 나온 자에 서운해한다고. 아니 대인배에서 점점점 점점점. 세 개. 느낌표를 딱 찍어야 되는데 점점점으로 하는 게 그죠. 뭐가 있는 거죠. 끝까지. 예, 네. 예, 예. 자, 뒤끝이 다음 지금 한덕수 이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한덕수가 이제 출마를 하면 국민의힘 후보랑 여론조사하고 아이고. 그럼 뭘로 하는 거야? 한판하겠다. 뭐 주먹으로 뭘로? 이렇게 뭐야 싸울 거야? 서로 푸시업 할지 모르겠다. 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나? 왜냐하면 캠프나 정치인 개인은 저런 식으로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단판이 어떻게 될 건데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가위가위보 그냥 하나? 한동훈은 안 될 것 같고요. 김문수는 될 것 같아요. 예. 김문수랑 예, 김문수랑. 단판으로 한다고요? 예. 가위바위보. 잘 고스톱을 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쪽이든 내가 양보를 하면 사실 광파하는 건 있거든요. 네. 자기 지분이 생기는 건데 정치판 그게 안 되잖아. 안철수랑 단일화했던 윤석열이가 안철수 탄원받아 끝났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보장이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야 단판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시간도 척박해요 사실은. 사실 경선하고 뭐 이런 할 시간도 없긴 해요 하기는 근데 뭐 그러니까 자, 한동훈이 나오면 한덕수가 나오면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네. 말들이 다 이거 출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맞죠, 그렇죠. 뭐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거 다 이것도 다 그러기 위해서였구나. 이렇게 자기의 말이 그렇게 될 거다. 자 다음만 보겠습니다. 그거도- 국민의힘 결선 후 결승 근데 누가 몸을 풀고 있죠. 몸 푸시는 분이 심판이라는 거. 아 그러네요. 난 되게 열받아하는 게 심판이네. 아 그러네 복장이. 제가 예. 팟캐스트를 한 10몇 년 했잖아요. 네. 팟캐스트 10몇 년 하면서 하루도 안 쉬고 업로드를 했어. 대선 아. 지던 날도 올렸어. 와. 명절 날도 올렸어. 음. 아. 근데 그 팟캐스트 플랫폼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들 방송을 만들어. 예. 그러니까 심판 봐야 되는 사람들이 선수로 뛰어. 아. 그럼 계속 가점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뜨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방송이 있습니다. 나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걸 딱 지스택으로 생각해요. 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덕수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네요. 헌법 훼손하면서 뭐 대권 어쩌고 저쩌고. 저 장면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 뛰어내리는 장면인데. 저 낙하산이 근데 고장난 것 같은데. 근데 저거는 스카이다이빙 자세고요. 네. 일반 군인들 전투형 낙하산은 저렇게 안 뛰어요. 우리가 막타워 타는 거랑 비슷하게 아. 네. 앞으로 구부려. 그렇죠. 안 뛰어보셨죠? 안 뛰어봤죠. 아. 뛰어봤어요? 아니 저도 안 뛰어봤어요. 아 뭐야? 뒤에 최상목이가 놀래가지고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자, 그 다음에 요거 재밌게 그렸어요. 지금 한덕수가 그난 온 거 보면서 난가병? 난가? 아 이거 난가? 다 뒤에 다 난가요? 이거 불치병입니다. 네, 치유가 안 돼요. 난가? 예.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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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한국만평인데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가 이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한 명이 더 있어. 대가리 없는 사람. 머리가 없네요, 근데. 황당하네 지금. 예. 국민의힘 경선.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아마 몇 개월 안에 저는 예. 분당된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분당을 넘어서 저기 위원정당 해산됩니다. 네. 예. 자, 이 다음 이게 재밌었어요. 뛰는 분 위에 나는 분이 있는데 결선 올라가가지고 토너멘트로 지금 한덕수가 끝이 아닌 거야. 이렇게 보면은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 대선 출마 이낙연 이렇게. 에이, 참. 참 우리가 또 이게 제일 웃겼어. 참.
이낙연 출마 후 한덕수와 단일화 시사. 참. 민주당에서 지금 이낙연 어떤 사람입니까? 참. 의원님 얘기해 주시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렇게 안 돼가지고 저분이 됐으면 민주당의 가치를 잘 실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낙연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저히 여기는 아니다.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인다. 도대체.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8개월 동안 당대표 할 때 실은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우리가 그때 대통령도 우리 그리고 압도적 다수 그러면 그때 진짜 해볼 수 있는 개혁 조치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대선을 위한 8개월을 까먹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에 해를 끼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낙연하고 한덕수도 비슷한 거예요. 총리까지 했잖아요. 예, 똑같아요. 근데 총리하고. 총리까지 했는데 그 총리라고 하는 건 그 정권이 들어서서 그 지지층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윤석열로 넘어와요. 그리고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촛불로 만든 총리가 이낙연인데 네. 이낙연이 지금 국민의힘과 단일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진짜 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쓰레기 같은 거죠. 여러분 그 이낙연이 마지막 불씨라고 해가지고 출마했을 때 결국 우리 민병도 이것도 거짓말이었네. 의원과 같은 성씨인 민영배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잖아요.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지나가는 광주 시민이 물 뿌리고 있어. 물을 뿌려요. 마지막 불씨를 꺼버리는 거네. 불씨 물 뿌리. 근데 비 오고 있어. 비 오고 있어. 마지막 나는 불씨를 뭔가 진압. 싶었네. 예, 마지막 불씨. 마지막 불씨를 거꾸로 하면 씹을 막지 마요. 맞네. 야, 씹을 그러네. 막지 마. 씹을 막지 마. 그러니까 저런 자들이 정말 열받는 아, 게 진짜. 자기가 잘나서 국무총리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실 그때만 해도 이낙연이 국무총리 하고 그때만 해도 대선 주자 1위 하고 있던 게 자기 역할입니까? 다 만들어준 거죠. 열받네. 네, 당- 정청래 의원의 SNS 하나 당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선 출마 뜻 밝혀 후보 등록 준비 시작. 누구랑 단일화 하니마니 경유형 철새짓 하지 말고 완주하기 바란다. 돈 쓰고 0점대 득표율로 쓴맛을 보기 바란다. 출마해라. 출마해라 이런 얘기고. 그렇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출마 선언 이낙연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잊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낙연이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네.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그건 아유, 어떻게 한덕수입니까? 와 진짜 저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얘기 좀 안 너무 했으면 좋겠어. 그래. 자 다음 한동훈의 얼굴 보실 필요 없고요. 두 사람 올라갔죠 지금. 한동훈, 김문수. 한동훈의 뒤끝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게 멋있게 높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컴플렉스 있어. 코 키가 그렇게 작은 스타일도 아닌데 꼭 저렇게 작은 편이긴 하죠. 작아요? 네. 근데 신발 아. 벗고 법당에서 섰을 때는 주호영하고 비슷했다. 비슷한 예. 그러니까요.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미스тер이긴 해. 아니 키가 어때서 참 제. 막판에 빵 아니 터트리시네. 이야기를 민병덕 의원이 하니까 실감 나는 실감 거야. 나네요. 그러니까 내 아니 키가 저는 내 키가 어때서? 이 다리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가 빠르면 된다니까요. 네. 모든 걸 할 수 있어. 네. 저도 깝깝하네. 큰 편은 아닌데 네. 자원 입대한 특수부대다 보니까 아. 아. 행군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부대 평균가 180이었어. 아. 근데 그보다 한 몇 센치 작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예요. 지금도 어. 직원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 내 걸음걸이가 제일 빨라요. 아 맞아 진짜 빨라. 걸음걸이가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이 왕따 시킨 걸 수 있어요. 먼저 가시라고. 정답시다. 너무하네. 지하철 탔는데 발견된 사람 보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또 여기 임산부 자리에 앉았어 또? 방금 지하철 탔는데 저렇게 찍었다고. 너무 아이고, 알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외모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아 아닙니다.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네. 교황 장례식에 발견된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거든요. 혼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 진짜 죽을래? 웃기잖아요. 야, 너 이렇게 할래? 돈 뺏기는 것 같아 약간. 한 국가의 정상이 오른쪽에 계신데 네. 우리 트황상께서 지금 저러고 있다. 아 진짜 저게 진짜 뭔 소위 말하면 뭔 시츄에이션. 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저기 윤석열이었으면 저보다 더 기었을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지금 SK텔레콤 유심 문제가 심각하죠.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더라고. 심각합니다. 근데 해커에 뚫린 이유가 SK텔레콤만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했다는 거예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요즘에 통신 3사의 서열이 바뀌었어요. 네. SK가 1위, 옛날에는 KT가 2위였는데 최근 몇 개월 안에 LG가 2위로 올라가고 KT가 3위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SK만
정보 보호 투자비가 줄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생겼다라는 보도이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최민희 이제 과방위원장도 관련된 상임이잖아요. 네. 해킹 공포에 240만 명 가입 폭주. SKT 지금은 전고객 유심 교체 단행할 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해킹 불함의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240만 명이 지금 가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희 현안 질의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저게. 왜냐하면 저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뭐 그걸로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유심 교체하는 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다 될지 몰라. 맞아요. 무조건. 저는 그 유심 보호 서비스 있죠. 네. 이것을 어제 우리 고학수 개보위원장한테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것을 근데 신청한 사람만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 서비스를 확 뿌려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슨 로밍도 없어질 수 있고요, 뭣도 없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안이하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뭐 저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서비스를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2차 피해 방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뭣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독과점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죠. 통신 3사가 SK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가입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지면 대박 사건인 거거든요. 2,500만이 가입돼 있고 참. 야, 어쨌든 간에 대기업들이 좀 이 와중에 이진숙은 지금 미국 떠났어요. 한가하네 이 언니 진짜. 가서 또 버카 쓰려고 갔나? 빵 사러 가신 거 아, 또 미국에 빵 사 먹으러 갔나? 저 과방위한테 연락도 안 하고 갔대요. 아. 이 문제에 협의하려고 전화했는데 미국 갔다고 소문.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 그 여의도 가가지고 저 친구를 봤어요. 이성배. 아 얼마 전에 그만뒀죠? MBC 그만둔 아나운서야. 네. 홍준표와 캠프로 갔다고 한. 네. 그때 울먹울먹했다고 홍준표 아씨. 떨어지니까. 그치 뭐 이제 인생은 현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하고 네. 모임이 있었나봐. 그래 네. 뭐 어디 식당에서 이성배가 나오는데 막 둘러싸여 있더라고. 네. 봤어요. 진짜? 셀럽이니까. 아. 근데 그냥 빛의 속도로 광탈락했어요. 아, 어떡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면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건 전 솔직히 이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내란 지금 끝나고. 이 판에서 내란에서. 인맥이나 지역적 뭐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걸로 가입해가지고 지금 이성배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홍준표가 대통령 된다는 생각이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정치를 몰라서 그런 거고요. 여의도 리트머스 배현진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아, 근데. 배현진.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새날 구독자가 110만 명 돌파.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 아, 사실 이게 윤석열 내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더디게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새날 마켓도 3분의 1도 막 났고 아 맞아요. 이 과정에서 막 새날 알림이 싫으니까 네. 구독을 뺐던 사람도 꽤 있었어요. 아. 그래서 10만을 100만에서 더 늘리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맞아 오래 걸렸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원칙을 지키면서 네. 음. 자 여기까지 재밌는 감사합니다. 짤이었습니다.